우리는 과거에 내린 결정을 왜 의심하게 될까요? 분명히 옳다고 확신했던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에 깊이 뿌리 박힌 복잡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심리적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희석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점차 약화시키는 능력 말이에요. 이것은 진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고통과 실망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할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 우리의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 연인과의 이별을 결심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상대방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속적인 갈등, 가치관의 차이,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들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은 서서히 색이 바래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로지 레트로스펙션 효과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감정 상태로 재해석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만남이 기대에 못 미칠수록 우리는 과거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줬던 유머 감각, 따뜻한 미소, 함께 나눈 즐거운 순간들만이 기억 속에서 부각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퇴사를 결심했을 당시에는 상사의 무리한 요구, 과도한 업무량, 불공정한 대우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직 활동이 길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커질수록 예전 직장의 안정성과 동료들과의 유대감이 그리워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직장인의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김 씨는 5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서 다시는 이런 곳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야근이 일상이었고 상사의 갑질도 심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점점 예전 직장이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과 함께했던 회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성취감, 안정적인 월급 등만 기억에 남았던 거죠.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팀이 실시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과거에 내린 중요한 결정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결정을 내린 직후와 6개월 후의 만족도가 현저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결정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재평가되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기억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현재 상황이 과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새로운 데이트가 실망스러웠다면 전 연인의 장점들이 과장되어 기억됩니다. 취업이 어려우면 이전 직장의 문제점들은 사소해 보이고 장점들만 부각되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면 예전에는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와의 만남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전 연인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보거나 예전 직장 동료들의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현실의 일부분만을 보여줄 뿐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뇌의 특정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합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반면 편도체는 감정적 반응을 조절해요. 스트레스나 외로움 같은 부정적 감정 상태에서는 편도체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전전두엽의 합리적 판단 능력이 약화됩니다. 이때 우리는 논리적 사고보다는 감정에 의존한 결정을 내리기 쉬워지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이는 최근에 경험했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두는 인지적 편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최근에 좋은 추억을 떠올렸다면 그 기억이 전체적인 관계나 상황을 평가하는 데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런 심리적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결정을 재검토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현재 자신이 처한 감정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외롭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새로운 시도가 실패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결정 당시의 구체적인 이유들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됩니다.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판단 근거들을 명확히 문서화해두면 나중에 마음이 흔들릴 때 객관적인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심리상담사들이 내담자들에게 결정 일기를 쓰도록 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별을 결심했을 때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달랐다, 소통이 되지 않아 자주 다퉜다 등의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어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감정이 흔들릴 때 이런 기록들이 현실적인 판단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고통을 잊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과거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메커니즘 덕분에 우리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를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의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것과 기억 속에 남은 것은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연인과의 관계에서 실제로는 갈등이 많았지만 기억 속에서는 마지막 좋았던 순간들만 부각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확증 편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외롭거나 불안한 상태에서는 과거의 관계나 상황에서 좋았던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는 우리의 현재 감정 상태를 정당화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의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72시간 규칙을 제안합니다. 과거의 결정을 번복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최소 72시간을 기다려보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 현재의 감정 상태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운동을 하거나 다른 활동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전 연인에게 연락을 취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왜 헤어졌는지를 다시 깨닫게 되거나 예전 직장으로 돌아간 후 퇴사 이유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충동적으로 과거의 결정을 번복한 사람들 중 약 80%가 한 달 이내에 후회를 경험한다고 해요. 또 다른 유용한 방법은 10-10-10 규칙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10분 후, 10개월 후, 10년 후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현재의 감정적 충동은 10분 후에는 달라질 수 있지만 10개월이나 10년 후의 관점에서 보면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결정이 완벽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에는 장단점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의 일시적인 감정 상태나 어려움 때문에 과거의 합리적 판단을 성급하게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선택의 다양성이 늘어나면서 선택의 역설이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옵션이 있다 보니 어떤 선택을 해도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완벽한 선택을 추구하기보다는 충분히 좋은 선택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당시 결정을 지지해줬던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때 알았던 것을 믿는 지혜입니다. 물론 새로운 정보나 관점이 생겼다면 재고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현재의 감정적 어려움이나 외로움 때문에 과거의 결정을 의심한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만 동시에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인생은 완벽한 선택들의 연속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선택들을 통해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